스톤 조이의 프로젝트 1260. 오늘은 268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략 이후에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쭉 도표와 함께 정리한 글이 있어서 한번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Visual Guide 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쭉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전체 흐름이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가서 또 거기서 이제 지금 레퓨지, 거기서 피난민들이 지금 4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여기 블룸버그 도표에서는 170만 명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에 폴란드에 지금 100만 명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더 17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지금 400만 명이 됐으니까 레퓨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간단한 그 날짜를 제가 사각 표시를 했으니까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8일 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 주변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9만 명의 러시안 퍼스넬,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 도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의 뉴스에서는 10만 명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근데 10만 명 이하의 러시아군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았지만, 이렇게 모든 19만 명 이상의 러시안 퍼스넬들이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이렇게 집결해 있는 모양.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20만 5천 명이 액티브 트룹스, 활동할 수 있는 부대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좌측으로 이제 나토 주둔군들이 있게 되는데, 발트의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나토군 4천 명, 이것은 이제 영국이나 카나다, 독일 등이 이끄는 나토군이 되는데, 그 나토군이 이 4천 명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는 34,300명, 그리고 폴란드에는 9,200명, 그 아래쪽으로 루마니아에 1,900명, 그리고 불가리아에도 2,500명에서 토탈 5만 1,900명이 그때 나토 군들이 있었는데, 이 19만 명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서쪽을 제외하고 동남 북쪽으로 이렇게 쭉 포진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공 그 4일 전인 2월 20일 경에 보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멀티플 시리,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파서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예측하는 모습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겟이 되는 지역으로 Key Areas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Key Area, 주요한 지역을 러시아가 어떤 지역을 공략하려고 하냐면은 세바스토폴은 이미 이제 크림 전쟁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미 침공을 했는데, 그 세바스토폴이 있는 크림 전쟁을 2014년에 침공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그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러시아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 내부를 까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러시아 형편없구나, 잠자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밖에 안 되네, 이런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마리오폴이나 도네츠크, 란스크, 이런 돈바스 지역은 이제 이미
러시아가 이것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고, 뭐 케르손이라든지 오데사라든지 키예프에서 이제 키우로 바뀐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우 중앙에 이제 북쪽에 드네프르 강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키우, 그 다음에 비버, 뭐 체르노빌 원전이 있는 키우 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주요 이렇게 공략을 할 것이라는 그런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 침공 3일 전인 2월 21일에는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은 두 개의 이제 셀프 프로클레임드 세퍼레이티스트 리퍼블릭,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하고 싶어, 동쪽에 이제 돈바스 지역을 가르치는데 그쪽 이스턴 유크레인 지역에서 두 셀프 세퍼레이티스트 리퍼블릭을 공식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곳은 동부 우크라이나다, 그렇게 이제 그런 지역에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2월 21일 날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있다는 이 지역이 이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는 도네츠크나 루안스크가 있는 이렇게 돈바스의 일부 지역, 완전한 돈바스 지역이 아니고 돈바스 중에서도 동쪽에 포함되어 있는 마리우폴 그 북쪽에 포함되는 그 지역에 침공 3일 전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2월 20일 침공 2일 전에 EU, 유럽하고 영국이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세계의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고, 영국에서는 5 러시안 뱅스, 5개의 러시아 은행, 3개의 러시안 올리가크라고 나오는데, 올리가크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독재를 하든지 과도 정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3개의 러시아 과도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의 에셋, 재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션,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르드 스트림 2, 노르드 스트림 1은 기존에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이었고, 그리고 독일에 독일의 가스관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르드 스트림 2를 했었는데, 이것을 독일이 이제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겠다. 가스관은 2021년 지난해 12월에 노르드 스트림 2가 완공이 됐는데,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붉은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독일이 점은 홀티더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겠다, 독일 서티피케이션을 거부한 그러한 내용이 침공이 이렇게 3일 전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공하는 날 2월 24일 날은 푸틴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때 말하기를 demilitarized country,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무장 해제시키겠다. 그리고 replace its leaders, 함부로 까부는 리더들, 거기에는 뭐 젤렌스키도 포함되겠지만 갈아치우겠다. replace its leaders,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안에 아마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은 다 정리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 나라 디밀리터라이즈하고 그 지도자도 리플레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끌고 있는 걸 보면은 러시아의 큰 소리는 뻥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2월 24일 날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맞아서 Called for International Support, 온 세계를 향해서 그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러시아가 침공하는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연결을 지켜보면은
이렇게 동쪽, 서쪽을 제외한 동남 북쪽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렇게 쪼여서 이렇게 수도나 남쪽의 주요 도시를 공략해 들어가는 형태로 돈바스 지역부터 접수를 하고 이렇게 공격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찍은 위성 사진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2월 24일 날 공격할 때에 이 퓨얼 스토리지, 유류 창고나 또는 비행기 이제 활주로가 되는데, 카르키브,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K로 시작해서 K 하르키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가해서 이렇게 공세를 해가는, 러시아의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수도를 공략을 해가려고 키이우에 보면은 좌측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그 부분이 길이 이제 폐쇄되는 2월 24일 날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가 폐쇄가 이렇게 공항으로 가는 길이 폐쇄되는, 오른쪽에는 이제 평상시에 쭉 이제 약간의 이제 트래픽이 있는, 교통 체증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완전히 진하게, 왼쪽 사진에 진하게 해서 이렇게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공 하루가 지난 2월 25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스코 레드 폴시스, 모스크바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밀리터리 앤 시빌리안 타켓, 군대, 우크라이나 군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타켓을 삼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째는 조금 더 첫날보다 이렇게 조금 더 쪼여가지고 일주일도 안 가게 단 며칠만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공세로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조금 더 안으로, 첫 번째 시작할 때 국경에 있는 것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키이우까지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격 이틀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피난의 행렬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 차량이 지금 정체가 돼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3일째 2월 27일에는 Heavy fighting continue in the second largest city, 카르키브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심한 헤비 파이팅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카르키브라는 이 도시가 표에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동북쪽에 카르키브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케르손, 그리고 키이우가, 수도인 키이우가 이렇게 보이는데, 2월 27일부터 이쪽 세 군데를 중심으로 주요 이제 아주 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3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 푸틴은 뭐라고 하냐면은 Russia's nuclear forces on high alert. 우리 핵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 까불면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그런 이제 nuclear forces on high alert, 그런 얼음장도 이렇게 놓게 되고, 아주 그냥 3일 제 2월 27일 날 지금 사진, 맥사 테크놀로지 사진을 보시면은 비행장을 이렇게 집중해서 공략하는 사진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호스토멜 에어포트, 이는 키이우에서 가까운 호스토멜 에어포트, 공군에서 얼마나 이렇게 심한 공격을 가했는지를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 5일째로 접어드는 2월 28일째가 되었는데, 이때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우크라이나 북쪽 지역에 체르노빌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서 civilian deaths were also reported, 시민들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Russia says that it is only attacking military targets. 우리는 밀리터리 타켓만 했지 시민들 공격한 적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월 28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략을 해 들어가는데 앞에 한 이틀 3일째 공략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진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은 키이우 부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이제 호스토멜 에어포트, 키이우 북쪽에 있는 호스토멜 에어포트에서 에어포트를 아주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사진을 보셨고, 그리고 공격 6일째가 되는 3월 1일에 보면은 한 일주일 되면은 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완전히 디밀리터라이저하고 젤렌스키도 갈아치울 줄 알았는데 3월 1일 되니까 멀티플 펠리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실패하는 캡처 메이저 시리즈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Eliminate Ukraine's Air Defenses, 우크라이나의 공군력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호스토멜이라든지 키우라든지 공군 비행장을 집중 타켓으로 해서 공군이 있을 때 비행기 이륙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것을 노렸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공군들이 많이 타격을 받아서 많이 추락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초반부터 작전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고 일주일 되기 전에 벌써 멀티플 펠리어저가 나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제 more than 100 civilians had died. 100명 이상의 시민이 죽고 실제로 actual number는 could be much higher. 더 높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서는 이제 키이우를 중심한 쪽 동쪽에 크하리키브나 그리고 케르손이라든지 오데사 그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 북쪽 지역에서 전투 지역이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일주일이 이제 돼가는 3월 2일 러시아가 이제 처음으로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케르손이라고 first major conquest since their invasion began. 그들의 침공이 인베이전이 시작된 이후로 케르손을 처음으로 공략한 지가 일주일, 전투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되어 가지고 그 도시를 접수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리오폴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위험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좌측으로 있는 오데사 지역도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간다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케르손 지역이 이렇게 여기에 보이고 남서쪽으로 오데사 지역도 공략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한 일주일 이렇게 됐을 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선은 남동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요 전선이 형성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 정도 되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월 4일 이제 12일을 맞게 되어 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이제는 어디를 점령하게 됐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핵발전소인,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핵발전소가 되는데 자포리지아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때 막 폭발하는 막 사진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방사능 누출된 거 아니냐 해서 막 온 세상이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그 뉴클리어 리액터 핵발전소가 6개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to be still operating, 하나는 여전히 operating을 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중에서 5개는 작동을 안 했는데 하나는 여전히 작동을
했었다. 근데 요 그림에 보시면은 불꽃이 이렇게 일어난 그 지역인데 핵발전소 뉴클리어 리액터스가 있는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이어 브로크 아웃 그때 불꽃이 막 확 피어올라 가지고 이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불꽃 아닌가 그렇게 걱정한 그러한 내용이 한 10일 전투 한 10일경쯤 돼선 3월 3일 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가 가동 중인 이렇게 핵발전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15개인데 자포리지아 지역에 6개가 있고 사우스 유크레인 지역에 3개, 크멜린스키 지역에 2개, 그리고 리브네 지역에 4개 이렇게 있는데 자포리지아에서 발전하는 것이 전체 우크라이나의 전기 공급량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2주차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3월 7일 때는 러시아가 이제 휴머니테리언 코리더에서 이거를 제안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도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휴머니테리언 코리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자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을 했는데 rejected by Ukraine, 우크라이나 측이 그것을 리젝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이 3월 7일 당시에 이제 레퓨지 피난민들이 토탈 17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가서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지금 피난민들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170만 명의 레퓨지들이 있을 때에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간 지역은 바로 좌측의 폴란드 지역에 100만 명이 갔고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12만 8천 명, 헝가리에 18만 명, 루마니아에 7만 9천, 몰도바에 8만 3천, 그리고 EU 지역에 18만 4천 명이 갔고 러시아 지역으로도 5만 3천 명이 갔는데 특이한 것은 벨라루스에는 거의 이제 안 가서 406명이 갔는데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이니까 차라리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벨라루스는 안 가겠다. 폴란드로 제일 많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간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벌써 뭐 이렇게 왔다는 보도를 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로 간 사람 중에서 또 한국으로 러시아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한 일주일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고 지도자 갈아치우고 무장 해제시킬 줄 알았는데 이 잠자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잠자는 이거 고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 까불지 마. 그래서 US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이 러시아의 그 오일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를 시작하는데 오일 그리고 내추럴 가스, 석탄 이런 것을 가하는데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다 오일,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콜, 석탄 이런 것을 다 제재를 가하지만 영국은 계속 내추럴 가스하고 석탄을 수입하고 오일만 제재를 가했다. 영국은 또 러시아에 그 석탄이나 내추럴 가스나 오일은 오일은 뭐 미국한테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석탄하고 그것이 아마 필요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의 그러한 에너지를 미국이 2021년도에 전체 수입한 퍼센티지를 보면은 전체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 선정량의 3%가 이렇게 미국으로 가고 있었고 8%의 오일과 페트롤륨 프로덕트가 8% 정도가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러면 이제 유럽은 얼마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
이렇게 진한 색깔이 가장 많이 오일과 페트롤리움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나라가 되는데, 핀란드하고 이제 폴란드가 가장 진한 나라, 그리고 발트 삼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에서 리투아니아가 진한 색깔을 하고 있어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 아래쪽에 슬로바키아가 되는데, 이 슬로바키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가장 많은 그러한 원유와 석유를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나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 아래쪽에 참고로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체코에서 이렇게 원전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체코에서 원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전 세계의 원전이 다시 활성화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주째를 넘어가면서 3월 9일 날에는 이제 피난민 행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Ukraine has struggled to evacuate the civilians from cities. 각 도시로부터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러한 피난 앞에서 이제 휴메니터리안 코리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제안을 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피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피난민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인권을 이렇게 경시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린 칼라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사망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0일이 이제 2주일이 지나가는데, 이게 2주일을 지나간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한 전쟁 비용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어마무시한 전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지나가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데, 푸틴과 러시아의 군 참모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해서 터키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하이스트 레벨 톡스, 가장 고위층, 최고위층의 회담을 통해서 한 번 이제 전쟁을 끝내보려고 협상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3월 10일 날 터키에서 만났지만, 최고위급이 만났지만 그 협상은 실패했다. 그리고 3월 12일 날짜로는 이제 막 2주 이상을 끌고 있으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그 많은 제재가 나오고 막 기업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암울해 보이니까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주황색 모양이 이제 원이 큰 걸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모스크바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북쪽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성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과거의 수도였던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1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디텐션해서 억류를 하게 되는, 체포하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스크바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13,000명 이상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포가 되게 되고, 언론도 이렇게 탄압을 해서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 인권 운동가들,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나 구금할 때 경찰들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3월 11일자로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북서쪽에 모스크원이라는 그런 지역을 찍었는데 거의 주택가가 다 이렇게 파괴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도시들을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키이우 이렇게 북서쪽으로 빌딩들도 많이 이렇게 파괴가 돼서 나중에 이 빌딩들을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3주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 3월 14일 때에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공략했던 것이 이제는 스트라이킹 타겟이 웨스턴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서부 쪽을 타격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보리버, 리비브 이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3월 15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636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have lost their lives. 그리고 1125명이 3월 13일 이후로만 1125명이 have been injured,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통계를, 유엔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46명이 사망을 하고 6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망과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좌측 표는 사망을 한 사람은 최대 500명, 그리고 오른쪽에 부상을 당한 사람은 최대 1000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월 13일 날짜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앞에 위쪽에 진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어린이들의 숫자도 포함되어서 3월 13일자 통계로 사망이 500명, 시민들의 부상이 1000명, 이것이 이제 일반 군인들의 통계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남쪽에 있는 마리오폴, 오데사 동쪽으로 있는 마리오폴을 점령할 때 3월 16일 날짜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마리오폴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서 바리케이트를 러시안 트룹스가 barricaded by Russian troops for 16 days, 16일 동안 그 도시를 봉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without food, water, heat or electricity,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없고 음식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2주 보름 이상을 이렇게 지나게 됐다.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리오폴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에 보게 되면은 빨간 이렇게 박스 안에는 2월 24일자 이후로 이제 여기에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는데, 3월 1일자에 이쪽 지역 마리오폴을 러시아가 컨트롤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게 노란 표시는 휴머니테리언 코리더,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피신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3월 16일자에 1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마리오폴을 떠나서 베르딘스크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2만 명의 사람들은 거기 이제 3월 15일 하루 앞서서 쭉 더 피난을 가서 자포리지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주째를 지난 3월 18일자에는 러시아의 공격이 이제 첫 번째로 보고된 서부 지역에서 어디에서 보고가 됐냐면은 in parts of Ukraine near the Polish border, 폴란드 국경에서 이렇게 러시아의 공격이 여러 날 동안, several days 동안 러시안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는 이렇게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쪽 서쪽까지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더 해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additional military aid가 from the United States was announced this week.
이번 주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는 800대 스팅어 미사일, 러시아가 이제 공군으로 공격할 경우에 그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3월 19일이니까 어제 날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제까지 마지막 지도를 보시면은 3월 17일 이후로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이미 남동 쪽에 마리오폴은 이미 이제 점령을 한 상태고, 오데사나 비니시아 이런 지역은 이제 미사일 이렇게 공격, 미사일 타겟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키우하고 리비버라는 이런 지역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유럽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재편이 되는 그러한 재편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여기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님이 이제 뭐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시진핑이 러시아를 도와주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전에 이제 프로젝트 1260 하면서 그 서구지기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다음 차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가 이랬는데 중국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이제 러시아보다 경제력은 뭐 10배, 20배 더 크니까 이제 돈을 조달해 가지고 공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 시진핑의 앞으로 마음이 올 가을이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라든지 이것을 지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또 한국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시 한번 쭉 전체 흐름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하기 전에 치밀한 계산과 분석과 그런 손익을 정확히 따져야지, 푸틴처럼 이렇게 자신의 참모로부터 오는 정보를 계속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일부러 말려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 말려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에 주는 그러한 시사점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